근데 이 환자분 케이스 놓고 보면 나중에 안면마비 다 오고 나가지고 뒤늦게 후회하느니 애초에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치료하는 게 더 맞는 게 아닐까요? 유튜브 하는 이유도 그래요. 정보의 불균형, 의사가 갖고 있는 정보, 환자가 갖고 있는 정보, 불균형을 좀 좁혀보자는 이야기예요. 과잉진료 이야기를 한번 했었죠. 다른 영상에서. 의사들이 과잉진료를 한다. 과잉진료를 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제일 큰 과잉진료의 이유는 이거예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의사는 항상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직업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도덕적인 책임감도 크지만 법적인 책임은 더 커요. 요즘 의사 면허 박탈법 이야기를 하잖아요. 의사가 형사로 뭐 어떤 이상을 받으면 의사 면허를 박탈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 왜냐하면 법 안 어기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굉장히 큰 법인 게 내가 살면서 내 의도와 다르게 형사 사건에 걸릴 수 있거든요. 모든 상황에 100% 딱 들어맞지는 않으니까 위험하긴 한데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두통 환자가 왔어요. 저한테. 너무 머리가 아프대요. 제가 경험한 거로 90% 이상은 뇌에 문제는 없어요. 그냥 편두통 혹은 긴장두통 통증 치료하면 대부분 좋아지고 나중에 뭐 두통 영상도 한번 따봅시다. 저 정말 자신있게 치료할 수 있는 항목 중에 하나가 두통이거든요. 근데 환자는 걱정을 하죠. 내 머리 안에 이상한 게 있는 게 아닐까요? 제가 신이 아닌데 그 안을 어떻게 들여다봐요? 증상만 갖고 맞출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학병원을 가든 일반 병원을 가든 약을 쓰다가 잘 안 되면 우리 MRI 한번 찍어봅시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의사는 자연스러운 코스예요. 비단 두통에 대한 이야기만 아니에요. 팔이 아프다, 어깨가 아프다, 우리 MRI 한번 찍어봅시다 이야기를 의사가 합니다. 찍어서 없으면 문제가 안 되죠. 찍어서 없으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그리고 찍어서 발견이 되면 꼭 그것대로 명의가 돼요. 잘 찾아내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찍으라 했는데 환자가 안 찍었다. 이건 의사 책임이 아니에요. 내 할 도리를 다 한 거예요. 근데 찍으라는 말을 안 하면 MRI 검사를 해봅시다, CT 검사를 해봅시다 라는 말을 안 했는데 그런 일이 생기면 이건 의사 책임이 되는 거예요. 의사가 잘못했잖아요. 환자한테 이런 옵션이 있다는 걸 알려줘야 하는데 안 알려준 게 되잖아요. 그래서 과잉진료가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법적인 책임을 솔직히 말해서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나도 내 직업을 갖고 내 면허를 걸고 내 양심을 걸고 진료를 하는데 내가 원치 않는 일로 인해서 확률 게임 가지고 내 면허를 날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안전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처음 그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과 면담을 할 때 의사는 방어막을 한 5겹쯤 둘러입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은 몰래 녹음하는 환자도 너무 많아서 저는 아예 환자분이 녹음한다고 생각을 하고 면담을 해요. 그래서 문제가 될 만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100% 낫습니다. 환자분 안심하세요. 괜찮습니다. 이런 이야기 못 해줘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100%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 가족이라면 괜찮아 이렇게 말을 하겠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환자 입장에서 손해예요. 너무 의사를 불신하는 거는. 물론 이 말이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의사가 나쁜 놈이 없다 이건 아니에요. 의사도 나쁜 놈이 있습니다. 저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나쁜 놈도 있고 비양심적인 사람도 있고 돈만 밝히는 사람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일반인 중에 없습니까? 일반인 100명 모아놓고 사이코패스 있는 비율만큼 의사 집단에도 그 비율만큼 사이코패스가 있어요. 그런 한두 명을 가지고 모든 의사 집단을 나쁘게 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가 느끼기로는요, 의사 집단은 그래도 교육을 받은 집단이고요. 교육을 받았다는 건 도덕 교육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좀 그래도 순수해요. 뭔가 세상에 떼묻기에는 너무 병원 안에서만 살았어. 사회성도 좀 떨어지고요. 의사라는 집단이요. 돈에 대한 금전적인 감각도 없는 분들이 많고요. 어디 가서 사기도 잘 당하고요. 제가 어디 가서 이야기해보면 저는 법에 대해서 조금 많이 알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이 원장 그런 거 도대체 어떻게 알아? 뭐 제가 최근에도 학회에서 주사제 사용과 관련해서 병원에서 이제 주사제를 싸서 환자에게 줘서 보내면 안 된다라는 걸 이제 법적 근거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댓글 중에 제가 그런 댓글도 봤어요. 요양병원에서 미슬토 싸줘서 집에서 맞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게 불법적인 소지가 있다는 법도 100%는 아닌 거 아시죠? 법도 대법 판결을 받아봐야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게 있잖아요. 상황에 따라 판사분들이 다르게 판단하시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법적인 근거를 들어서 위험의 소지가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했더니 이 원장 그런 거 도대체 어디서 알았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만큼 순수한 집단이에요. 사실 의학이라는 요 내용 말고는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저는 가정의학과 의사라서 그래도 좀 뭐 다른 과 이야기도 하지만 진짜 수술하시는 분들은 자기 거에 너무 깊게 이거를 파고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의학적 지식이 또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과잉 진료를 할 때 환자들 입장에서는 손해지만 의사들 책임 회피에 대한 문제도 있다는 거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우리 MRI까지 확대를 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공약사항이었어요. 대통령 당선 공약사항.
MRI 급여화하겠다. 근골격계 MRI까지 급여하겠다라는 게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제가 틀리게 알고 있다면 죄송해요.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는 근골격계는 결국 MRI 급여화가 안 됐어요. 근데 특수한 경우에는 급여가 되는데 급여, 비급여, 비보험, 보험, 구독자분들에게 친숙한 용어로 보험, 건강보험 되는 거, 건강보험 안 되는 거 비보험. 예를 들어 복부 MRI, 그리고 머리 MRI 거의 다 건강보험이 됐어요. 보험이 적용되고 나서 거의 제가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응급실에 취업을 했어요. MRI가 한 달이 밀려요. MRI 한번 찍는데 이게 건강보험이 되니까. 왜냐? 옛날에는 비보험이니까 비싸서 환자들이 못 찍었어요. 이게 건강보험이 되니까 의사는 일단 권하죠. 머리가 이상해, 두통이 있어, 이상해, 찍어봅시다. 그럼 예전에는 비싸서 아예 나는 안 찍을래요 했던 거를 건강보험이 되니까 다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이 밀려요. 그러면 진짜로 응급하게 의사도 그냥 던져보는 경우가 있고, 아까처럼 와, 이 사람은 진짜 찍어야 돼서 빨리 찍어야 된다는 사람이 있는데 빨리 찍어야 되는 사람이 못 찍는 상황이 생겨요. 모든 사회 현상을 한 면만 보고 판단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최선의 치료는 뭐냐? MRI 다 찍는 게 최선의 치료죠. 근데 최고 효율의 치료는 뭐냐? 적당히 필요한 사람만 찍는 게 최고 효율의 치료죠. 근데 우리나라는 정부는 건강보험 제도는 최고 효율의 진료를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엄청나게 의료비가 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알고 계실 거예요. 뭐 이거는 반박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어요. 내시경 한 번 하는데 우리는 누구나 하는 내시경 미국에서 몇백만 원을 줘야 할 수 있는 게 내시경이에요. 꼭 미국만 예로 듣는 건 옳지 않은데 최소한 우리보다 못 살린다고 하는 동남아시아권 나라에서도 의료 수가가 우리나라의 4배 이상이에요. 전부 다. 뭐 필리핀, 말레이시아 이런 데도 우리나라보다, 인도 같은 데도 우리나라보다 수가가 높아요. 그러면 과잉 진료가 생길 수밖에 없죠. 사실은. 그래서 한 달을 기다려야 되니까 꼼수가 또 생겨나는 거예요. 어떤 꼼수냐? 의사가 판단하기에 이 사람 진짜 빨리 찍어야 되겠다 싶으면 응급실로 내려요. 응급하지 않은데 양산부산대학교 병원, 실명 거론해서 죄송한데 뭐 악의적인 이야기는 아니니까 이거는 양산부산대학교 병원 굉장히 좋은 병원입니다. 제가 근무했던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굉장히 좋은 병원인데 권역센터예요. 권역센터라는 건 뭐냐? 경남에 있는 모든 응급한 환자는 여기로 다 모인다는 이야기예요. 정말 응급한 환자들, 우리 의사들이 제일 응급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 대동맥 파열 이런 거 있죠. 트리플L이라고 하는 거 의학 드라마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런 환자들 막 봐야 되는데 MRI 찍으러 응급실로 환자를 내리면 이건 응급이 아니죠. 사실은 의사 입장에서 봤을 때. 근데 환자 입장에서는 응급이에요. 이 사람이 담도 암이 너무 강력하게 의심이 되는 상황인데 응급실이 아니면 MRI 응급하게 찍어주진 않고 대기를 걸리니까 한 달이 기다려야 되고, 영국 같은 완전 공공재가 돼버린 의료 국가에서는 진짜 한 달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암이 걸려도 한 달을 기다려야 돼요. 암이 막 번지고 있어요. 한 달이 뭐예요? 석 달씩 기다리는 것도 봤어요. 막 번지고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순서를 기다려야 되니까. 근데 의사의 양심상 환자의 혜택을 받으기 위해서 응급실로 내려서 찍어요. 그럼 응급실에 있는 진짜 응급한 환자는 또 피해를 보는 거죠. 그 사람 때문에. 이걸 또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제가 유튜브에서 이런 말 하는 게 좀 꺼려지는 게, 이걸 하면 가가지고 교수님한테 나 응급실로 내려가지고 찍어주세요. 진상이에요. 그런 진상들이 나온다니까요. 알면은. 그러면 교수님 입장에서 어떡하겠어요? 내려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안 된다 했다가 진짜 이 사람 이래가지고 이러다가 이거 터지면 내 책임인데, 이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적정한 선을 잘 지켜서 정책을 잘 만들어야 돼요. 그 적정한 선이 뭐냐? 저도 몰라요. 최선과 최고 효율은 너무 다른 이야기예요. 근데 거기 중간 어디쯤에 있을 건데. 네. 정답이요. 어디쯤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또 자본주의가 얽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 다 건강보험 하지 말자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 돈 있는 사람은 내 돈 내고 빨리 찍어가지고 치료받고, 돈 없는 사람은 치료 못 받고 건강인데 불합리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또, 이 주장도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 주장들이 나오기 때문에 너무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아까 그 대상포진 환자분, 그리고 그 전에 코로나 환자들, 와씨 너 이렇게 주사제 비싼 거 막 권하는데, 면역 주사제들 비싸잖아요. 비싼 거를 권하는데 나는 그런 거 안 하고 약만 먹어도 회복했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케이스를 제가 봐요. 완전 진짜 나락으로 간 케이스들을 봐요. 그러면 애초에 원인이 됐던 코로나가 시발점이 됐다고 생각을 합시다. 거기서 면역력 저하가 왔다고 생각을 합시다. 근데 그 전에도 면역력 저하가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이 환자분은 면역력이 안 좋은 상태에서 코로나 걸리고 대상포진 확진율이 엄청나게 올라갔다고 하죠. 이건 통계적으로 나온 거예요. 코로나가 그만큼 면역력을 많이 떨어뜨린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해요. 코로나가 거의 암만큼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라고 설명을 해요. 실제로 맞아요. 나는 건강한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가 하는 진료들이 과잉 진료로 비춰질 수 있어요. 근데 이 환자분 케이스 놓고 보면 나중에 안면마비 다 오고 나가지고 뒤늦게 후회하느니
애초에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치료하는 게 더 맞는 게 아닐까요? 내 몸이잖아요. 의사 입장에서는 85명 중에 한 명이고 15명 중에 한 명일지 몰라도 환자 본인 입장에서는 그냥 한 명이에요. 나예요. 마비가 왔어요. 제가 이거 겪어봤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마비가 왔을 때 오묘한 심정이 있거든요. 어떤 오묘한 심정이었냐. 저는 너무 힘든 시기에 이게 왔어요. 일주일 놀거든요. 입원해야 되니까. 너무 뿔 같았어요. 편해요. 이게 통증은 없었어요. 저는 다행히. 그 대상포진으로 인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마비만 왔지 통증은 없어서 그냥 편했어요. 편하고 와, 쉴 수 있다에 좋았는데 하루 이틀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내가 85%는 치료 안 해도 좋아진다는 걸 알고 있는 예후가 좋은 양성질환이지만 내 얼굴이 돌아오지 않는 건 아닐까에 대한 불안감이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와요. 그리고 후유증도 남아있잖아요. 아직도 눈이 뻑뻑하고 제가 느낌 이상하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럴 때는 좀 과하게 가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인 가치관은 그래요. 근데 환자에게 제가 이걸 강요할 수 없어요. 왜냐? 공짜가 아니고 비용이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권유만 해요. 이런 치료 옵션이 있습니다. 유튜브 하는 이유도 그래요. 진료실에서 제가 이 장황한 이야기를 환자한테 못 하잖아요. 그걸 보고 오시라는 거예요. 보고 와서 선택하는 데 도움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정보의 불균형, 의사가 갖고 있는 정보, 환자가 갖고 있는 정보, 불균형을 좀 좁혀보자는 이야기예요. 의사는 항상 최악을 가정하는 집단이에요. 의사의 성향이 그래요. 이 환자가 최악이 되지 않게 만드는 게 최선을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의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최악을 막기 위해서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권한단 말이에요. 완전 반대의 입장이네. 네, 완전 반대 입장이죠. 그렇게 들으니까 엄청 이해가 되네요. 그거를 과잉 진료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이런 유튜브 요즘 너무 잘 돼 있잖아요. 제 영상만이 아니고 이렇게 찾아보세요. 선택을 잘 하십시오. 그리고 내 거기 때문에 공부하셔야 돼요. 나한테 닥친 내 건강은요,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오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 그 환자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분이 지금이라도 저를 만나서 뭐 저 아니고 다른 어떤 기능의학 하는 선생님을 만나셨어도 마찬가지로 회복했을 거지만 그냥 모르고 쭉 지냈다. NK가 7인 상태로 지냈다. 암 왔을 거야, 암. 나중에 한 2년 있다가 암 걸렸다고 나타났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잉 진료가 아니죠. 사실은 과잉하다, 비싼 거를 권한다, 권했을 뿐이에요. 제가 하라고 막 강요하지 않아요. 안 하는 건 환자 책임이에요. 선생님 절대 안 하시잖아요. 네, 저는 강요 절대 안 합니다. 욕먹는 게 싫어가지고 강요 절대 안 합니다.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 하면 좋습니다. 그것도 이제 의사 선생님들도 성향이겠죠.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거 꼭 해라 이라는 경우도 있을 거고, 저도 진짜 쎄할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그냥 집에 보내면 이렇게 나락으로 갈 것 같은 경우 있어요. 그러면 한 번 정도는 해드리기도 합니다. 맞아보세요. 맞아봐야 알지요. 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많은 경우에는 그럴 수 없죠. 저도 이걸 업으로 삼고 이걸 통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 사람이에요. 의사 자원봉사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봉사하는 거 제 사명으로 생각하고 봉사를 해야 된다 생각하고 좋은 일을 사회에 환원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마냥 그러고만 사는 자원봉사자는 아니에요. 저는 이거를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애들이 있고 먹고 살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매번 그렇게 해드릴 수는 없어요. 비급여를 많이 권한다. 비급여가 너무 비싸다. 사실 뭐 그 이야기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비급여 없이 운영이 안 돼요. 병원 운영이. 그리고 비급여를 권하는 원인 중에 금전적인 부분도 있어요. 비급여를 해야 병원이 좀 수익성이 건강보험만 하는 것보다 개선이 되는 거는 보편적인 사실이에요. 이것도 뭐 100% 맞습니다 라는 건 아닌데 항상 극단이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는 비급여 하면 병원의 수익에 도움이 되는 건 맞아요. 우리 병원도 비급여를 많이 하는 병원이에요. 물론 제가 하는 치료들이 구독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전통적인 의학 제도권 안에서의 건강보험이 되는 치료를 안 되는 분들이 저한테 오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급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 빨리 낫고자 하는 분들, 건강에 대한 내 열망이 있는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비급여를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저도 건강보험 되는 것들도 많이 합니다. 우리 병원에 당뇨 환자, 고혈압 환자 다들 오세요. 건강보험 되는 것도 다 합니다. 두통도 제가 비급여 치료를 권하는 저 나름대로만의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급여가 수익에 도움이 된다는 거는 부인하지 않아요. 비급여가 없이는 병원이 안 돌아가요. 사실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더 심해요. 장례식장, 주차장 아니면은 대학병원이 적자라고 하는 게 진짜 심각한 이야기예요. 심각한 이야기고, 아까처럼 내 책임 소지를 좀 줄이기 위해서 비급여 MRI 한번 찍어보세요 라고 권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어요. 너무 극단적으로 비급여만 권한다 이런 색안경을 끼고 오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분명히 너무 비급여만 권하는 병원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의학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정보의 불균형이 너무 심하잖아요. 맞아요. 의사와 일반인의. 그래서 당한 경험들이 한 번씩들은 있으실 거예요. 있으실 수 있어요. 충분히.
의사에게 당했다. 그것 때문에 다른 의사도 색안경을 끼고 보지는 말아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고, 저는 사실 정부나 환자단체나 뭔가 제도를 바꾸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자꾸 뭔가를 바꾸려고 하잖아요. 의료제도를. 안 바꾸는 게 제일 낫다고 생각해요. 지금 의료 상황에서. 바꾸면 지금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생각하거든요. 잘못된 게 있으면 바꿔야겠죠. 보편적인 이야기를 항상 하는 건데, 저의 한 면만 따서 이야기를 듣지 마셨으면 좋겠는데, 한 면만 보고 또 태클 거는 분들이 물론 있겠죠. 정리를 좀 하자면 아마 두 편으로 나눠지게 될 것 같은데, 람제이 헌트 증후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 대상포진, 또 코로나 후유증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저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처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오세요. 와서 하세요. 네, 김지혜 원장님하고 네. 그 대상포진 얘기했었는데, 골든타임 걸렸을 때 빨리 오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엄청 강조해 주셨잖아요. 네. 초기에 대응하면 최소화할 수 있어요. 네. 뭐 초기에 대응해서 네가 대상포진에 사이보신 맞으면 좋다 했잖아, 없다 했잖아. 이것도 확률의 문제죠. 야구랑 똑같아요. 왜 번트 돼요? 죽으면서 번트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한 점 내는 확률을 올리기 위해서. 의학은 확률입니다. 그래서 확률 높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환자한테는 이 좀 아이러니하고 딜레마인데, 환자한테는 확률이 아니에요. 본인은 100%예요. 그러니까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응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의사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네. 의사치고 현대의학의 한계가 있고 또 자본이라는 게 엮여 있기 때문에 제한이 있지만 최선을 다하지 않는 의사는 없을 거예요. 자기 환자에게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은 항상 갖고 있을 겁니다. 저한테 한 번 오신 환자분들은 그런 걸 못 느끼실지도 모르지만, 꾸준히 오셨던 환자분들은 분명 느끼셨을 거라 생각해요. 진심은 전달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영상을 저스틴 비버에게 좀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네, 저스틴 비버 이 영상을 봤다면 네. 사이모신 알파 좀 맞으세요. 안 좋으니까 온 겁니다. 그래서 면역치료 받으세요, 저스틴 비버.